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딸 조민 씨, 지금 혐의가 하도 많고 재판도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조국, 그다음에 노환중 원장은 올해 나이가 61살, 60년생이더군요. 부산대 의대 나왔고 이비인후과 전공입니다. 지금은 근데 부산 의료원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이제 부산시가 저 밑에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위쪽 북쪽에 양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양산 캠퍼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산 의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기자들이 몰랐던, 검사들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검찰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조민이 엄마 아빠랑 같이 가족들이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오이 부산대 특혜 엄청 많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살짝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조민 씨가 부산대 특혜 많아, 이제 그러자 가운데 있는 정경심 엄마가 얘 모른 척해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 내용 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노환중 의료원장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남긴 그 장례 부의금으로 외부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천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 소천 장학금을 이제 부산 의대 학생들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조민 씨는 말이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이 장학금을 6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씩, 1,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600만 원은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받은 이 돈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그때 조민 학생이 낙제생이었어요. 유급 낙제. F학점 또는 일정 학점이 못 되면 다 낙제하지요.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당시에 이 멘트들이, 말들이 나옵니다.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조민에게 6번이나 장학금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주면서 그랬답니다. 조민한테 다른 학생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떳떳한 장학금이면 왜 다른 학생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제 이 검찰이 이렇게 그런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중 의료원장이 조민을 불러갖고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너 장학금 받았다고. 심지어 장학위원회가 수혜자 지정을 지양하라, 조심성 있게 해라, 그렇게 함부로 유급생한테 주고 낙제생한테 주고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음에도 노환중 원장이 무시하고 조민에게 계속 줬다는 거지요. 이제 가족들끼리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 증거가 남는 겁니다. 조민이가 이랬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로.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있고요. 양산 생활이라는 게 바로 부산대 의과대학이 양산시에 있으니까 양산 생활이라고 쓴 겁니다.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요.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교수님들이 챙겨줬다. 부산대인 특혜가 많으니 아쉽진 않아요. 아마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에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근데 부산대에 있는 의과대학에 갔지만 특혜가 많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아요, 라는 말을 이 조민이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소천 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엄마 아빠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엄마 정경심 교수가 절대 모른 척해라. 자, 이 뭔가 이 악귀가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모녀는, 왜 이 엄마와 딸은 소천 장학금 200만 원씩 연거푸 6번이나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해라.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로 단속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데 그 카톡방에 아빠인 조국 전 장관도 들어와서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 민정수석은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될 것 같다, 이런 하마평이라는 거 오른, 그거를 그 가족 단톡방에 올려놨다는 거지요. 내가 민정수석 갈 것 같다고 보도가 나왔구만. 여보 당신도 이거 보세요. 미나 너도 보고 있니? 우리 딸아이도 이거 봐라. 아빠가 곧 청와대 들어갈 것 같아. 자기 입으로 내가 청와대 오라고 낙점받았다 하면은 그게 자기 입으로 인사 기밀을 누설한 꼴이 되니까 신문에 보도된 걸 가족 단톡방에 탁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 그랴.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마평. 그런데 이 내용 맞아. 가족들은 알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정에 가까이 온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 장학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광일 쇼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내 딸아이에게 소천 장학금 주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국 씨가 이제 기자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신이 노환중 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 원장님이세요. 아이고 우리 딸아이한테 장학금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고위공직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전화는 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조국 전 장관도 딸아이가 장학금을 연달아 6번이나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알고 있었다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란 칼을 들이댈 때 쓴 그 유명한 말들, 뭐 경제공동체, 포괄적 뇌물, 사후 뇌물,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조민이라는 딸아이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부모에게 의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경제 독립체가 아니에요. 아빠 조국, 엄마 정경심과 경제 공동체지요. 등록금, 생활비, 뭐 책값, 용돈, 기타 등등 다 부모한테 타서 쓰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제 공동체. 그러면 딸에게 주는 돈이 조국 전 장관 바로 당신에게 주는 돈이나 똑같다는 점 부인하십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이 돈을, 이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보는,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경제 공동체다. 오히려 부부끼리는 경제 독립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번 돈은 부인이 쓰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쓰고 이런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부부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아빠와 딸은 완전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따라서 딸에게 준 장학금이 별도로 딸에게 줬으니까 아빠하고는 무관한 것.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 조국 전 장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 기자를,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조국 딸 부산대 특혜 많아요. 아빠, 엄마. 그러자 엄마가 쉿! 조용!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환중을 강력 조사해야 해. 노환중. 두 번째,
조씨 일가의 부도덕함의 끝이 어디야 도대체? 끝이 어디야? 끝이 없는 것 같아. 세 번째, 대학 장학금이 뇌물로 쓰인 사례요. 대학 장학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첫 사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 아이고 대학 장학금이 뇌물로 쓰이는 사례를 볼 수 있네 그랴. 네 번째, 아이고 가족들 손발이 척척 잘 맞네. 응? 다섯 번째, 남국이도 이재명으로 갈아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실드를 막 치다가 예. 이제 이재명 쪽으로. 아, 네. 김남국 의원도요. 조국찬 법무장관을 방패 역할을 하다가 쉴드를 하다가 이제는 아이고 조국 전 장관 쉴드 쳐봤자 나한테 이로울 거 하나도 없겠다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로 갈아탔다. 이제 그런 의견까지 여기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